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1차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의 또 다른 사용할 수 있는 성질 중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었는데요. 이번에는 관점을 좀 바꾸어서 행렬의 연산을 통해서 특정한 점을 옮기는, 즉 변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지금부터 학습을 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어떠한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함수를 f라고 불렀을 때 f라는 함수는 좌표 평면 위에 있는 x, y라는 점을 x', y'으로 옮기는 함수의 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라는 친구의 정의역은 좌표 평면이 되고요. 그것에 의한 결과물로서 좌표 평면으로 이동하게 되는, 즉 정의역도 실수가 제곱되어 있는 좌표 평면, 공역도 좌표 평면인 이러한 함수를 우리는 p를 p'으로 옮기는 변환이다 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예컨대 f라는 함수는 이제 x, y라는 친구를 2x, 2y로 옮기게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이런 친구들도 우리는 변환이다 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변환들은 종류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예컨대 x, y라는 친구를 x제곱 플러스 y제곱 x제곱 빼기 y제곱 이런 식으로 옮길 수도 있을 겁니다. 변화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1차 변환, 즉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환은 변환인데 이제 변환이라는 함수 f는 나름대로 함수의 식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한 식을 조사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x, y가 x', y'으로 옮겨질 때 x'은 다음과 같이 x와 y의 1차식들의 합으로, y'도 x와 y의 1차식들의 합으로. 그래서 정리해서 나와 있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x와 y에 관하여 상수항이 없는 1차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때 우리는 f를 1차 변환이다 라고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f라는 함수가 x, y를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로 옮기는 어떤 식이었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어떤 x, y라는 점은 함수 f의 결과에 의해서 이런 점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를 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식으로 나타냈을 때 x'이라는 새롭게 움직이는 점은 바로 여기를 의미하고 y'이 여기를 의미하게 될 거니까 y'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때 f를 뭐라고 부르겠다? 바로 이러한 f를 선형 변환이다 라고 부르겠다는 거죠. 이때 주목해야 될 점은 또 어떤 것이 있을 거냐면 상수항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차식으로 나타내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x, y라는 친구에 의해서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라는 친구가 결정이 될 건데 당연히 색깔을 좀 바꿀까요? 자, x, y가 정해지면 x 플러스 x 프라임, y 프라임은 유일하게 결정이 될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왜 그래? x랑 y가 딱 결정이 되면 그에 의해서 x 프라임은 유일하게 결정될 거고 x와 y의 단순 산술 연산에 의해서 y 프라임도 유일하게 결정이 될 겁니다. 자, 한편 x 프라임, y 프라임, 즉 결과물이 결정됐을 때 x, y는 어떨까요? 유일하게 결정될까요? 애석하게도 이것은 유일하게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x'이라는 친구가 0 곱하기 x 플러스 0 곱하기 y라고 하고 y'인 친구를 그냥 y라고 줘버릴게요. 그랬을 때 0,1이라는 친구는 어디서부터 만들어졌냐? 라고 물어봤을 때 0,1에서부터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1,1에서부터 만들어졌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실수 x,
1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따라서 유일하게는 결정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용어는 좀 정리해 볼게요. x', y''을 f에 의한 x, y의 상, 이미지다, 함수값이다 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 y라는 친구는 f에 의한 x', y''의 역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역상은 유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연립일차 방정식 할 때는 이렇게 x와 y에 대한 문자로 나타내어져 있을 때 행렬의 곱셈을 이용해서 이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죠. 예컨대 1,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y 이렇게 행렬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자, 이를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행렬을 사용해서 다음의 식은 이렇게 행렬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고 이때 행렬을 우리 뭐라 부를 거냐면 1차 변환 f의 행렬이다 라고 부르도록 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어떤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그것에 의해서 f라는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f는 a에 의한 1차 변환이다 라고 부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나오고 있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f가 주어져 있을 때 그에 따라서 행렬을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주어진 내용은 행렬에 의해서 f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은 1차 변환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성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변환은 다음에 두 개의 성질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를 볼게요. 자, 실수,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두 개의 점 x1과 x2에 대해서 x1 더하기 x2 한 것의 함수값 씌운 것은 각각 찢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x1의 k배한 것은 찢어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 행렬로 간단하게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의를 위해서 x1, y1이라는 친구를 x1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x2, y2라는 친구를 x2라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의 x 더하기 x1 더하기 x2라는 친구를 위해서 우리는 f의 행렬, 1차 변환 f의 행렬 a라고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친구는 쉽게 말하면 뭐 a, b, c, d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f의 x1 더하기 x2라는 친구는 행렬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a, b, c, d에다가 x1 플러스 x2, y1 플러스 y2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식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 a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b의 y1 플러스 y2 그 다음에 C의 x1 플러스 x2 그 다음에 D의 y1 플러스 y2 이렇게 행렬로 나타낼 수가 있을 건데 이 행렬은 다음과 같이 쪼개서 나타낼 수가 있죠. A x1 플러스 by1 그 다음에 C x1 플러스 dy1의 이행일렬 그 다음에 A x2 플러스 b의 y2 C의 x2 플러스 d의 y2 이렇게 나타낸다면 다시 행렬의 연산을 이용해서 표현한다면 A, B, C, D의 x1, y1 그 다음에 A, B, C, D의 x2, y2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 이 결과물은 F의 x1 플러스 F의 x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1차 변환 안에 들어가 있는 점들은 다음과 같이 쪼개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변환에 x1에다가 실수배한 것 실수배 밖으로 꺼낼 수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증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 내용은 1차 변환은 다음의 두 개의 성질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고 역으로 어떤 변환,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을 때 1번 성질, 2번 성질 만족시키면 이 결과물로서 f가 1차 변환이다 라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컨대 f의 1,0에 의한 상, 함수값, 이미지 a, c 0,1에 의한 f의 결과물 상 b, d 라고 불렀을 때 임의의 x, y라는 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것은 변환 f가 이 첫 번째 성질 그리고 두 번째 성질을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찢어서 표현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x, y에 의한 결과물이 ax 더하기 by, cx 더하기 dy가 된다는 얘기겠죠. 자, 보시면 x와 y의 1차 식들로 합이 나타내져 있고 상수항 없죠. 따라서 f가 1차 변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1차 변환이라는 것과 다음의 두 개의 성질을 만족시킨다 라는 것은 서로 필요충분 조건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차 변환의 덧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1차 변환의 덧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1차 변환 f와 g가 있을 때 f와 g가 같다라는 것에 대한 정의도 필요하겠죠. 근데 이것의 정의는 매우 간단합니다. 함수값의 결과물이 똑같으면 두 개의 1차 변환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로 1차 변환의 덧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변환의 덧셈이 결국은 함수의 덧셈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x, y의 f에 의한 결과물 다음과 같고요. x, y의 g에 의한 결과물 다음과 같을 때 각각의 성분, 즉 좌표끼리 더해주는 것이 함수의 덧셈, 즉 1차 변환의 덧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차 변환 f의 행렬이 a고 1차 변환 g의 행렬이 b라고 한다면 f 더하기 g라는 새로운 1차 변환의 행렬은 a 더하기 b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를 이용해서 예제 1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차 변환 f는 1,0, 0,1을 각각 2,3, 4,5로 옮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f의 식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런 류의 식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f의 x, y 라고 했을 때 이것은 1차 변환이므로 x 곱하기 f의 1,0 플러스 y 곱하기 f의 0,1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 나온 거죠. x 곱하기 2,3 그 다음에 y 곱하기 4,5가 될 것입니다. 이에 의해서 2x 플러스 4y 그 다음에 3x 플러스 5y가 되겠습니다. 뭐 예컨대 x, y의 f에 의한 상을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 하면 우리는 식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x 프라임은 2x 더하기 4y 그 다음에 y 프라임은 3x 더하기 5y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을 거고, 이에 의한 마이너스 1,2의 상을 구해본다면 마이너스 2 플러스 8 마이너스 3 플러스 10이 되어서 답은 6,7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2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행렬이 나타내는 1차 변환 f가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f에 p 넣었을 때 그 결과물이 p가 나오게 하는 점 p가 있을 건데 그 점 p가 원점 이외에도 존재하도록 하는 a의 양수값을 고르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자, f라는 친구가 x, y를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x 프라임, y 프라임은 다음의 식 a 4 빼기 a 2 a 빼기 1의 xy로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결과물은 뭐냐면요, 점 p라는 친구를 뭐 예를 들어서 그냥 x, y라고 합시다. 그러면 a의 4 빼기 a, 2의 a 빼기 1에다가 x, y 한 결과물은 먼저 행렬 곱셈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2x의 a-1의 y가 되는데 이 친구가 x, y가 되게 하는 x, y를 찾아보라 라는 얘기겠죠. 자, 이 식은 결국 a-1의 x 플러스 4-a의 y는 0, 그 다음에 2x 플러스 a-2의 y가 0이다 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성분끼리 비교한 거예요. 성분끼리. 그래서 다음에 두 개의 x와 y에 대한 연립1차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이 식의 해는 당연히 0,0은 가능하죠. 실제로 0, 0 넣으면 되니까. 근데 이거 말고도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다면 얘들아, 각각의 친구들을 직선의 관점으로 한번 분석해보면 어떨까? 좌표평면 위에 직선은 서로 다른 세 가지의 위치관계를 가집니다. 첫 번째, 만나는 경우, 두 번째, 평행한 경우, 세 번째, 일치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자, 일단은 이 두 개의 연립1차 방정식에 해가 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평행한 경우는 제거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해가 0,0, 즉 여기가 0,0이었을 거고 일치하는 경우에는 여기 어딘가에 0,0이 있었을 거다라는 의미인데, 문제의 조건은 뭡니까? 원점 의외에도 이 식을 만족시키는 점 p가 있어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다음에 연립1차 방정식을 만족시키게 하는 해가 0,0 말고 더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두 개의 친구가 서로 만나기만 한다면, 한 점에서만 만난다면 0,0 말고 또 다른 해를 찾을 수가 없잖아. 즉 교점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무슨 얘기야? 이 두 개의 직선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일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x의 개수의 비율, 그 다음에 y의 개수의 비율, 이 두 개가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해결하죠. 자, 그럼 가봅시다. a가 2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a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2가 8 마이너스 2a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이고 이 식은 인수분해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어서 이 식이 0이 되게 하는 양수 a는 3, 이렇게 3이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바로 새끼 문제 2번 보도록 합시다. 새끼 문제 1번에서 구했던 a의 값에 대응하는 점 p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점 p와 점 q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a가 3인 경우는 점 p라는 친구는 어떤 식을 만족시켜야 돼요? 이 식인 동시에 이 식을 만족시켜야 될 건데 두 개의 식이 일치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a에다가 3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2x 플러스 y는 0 이라는 이 직선 위의 점이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선분 PQ의 죄송해요. 뭔가 좀 나도 모르게 마이크가 음소가 됐어. 자, 이 최소값이라는 얘기는 결국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직선 2x 플러스 y는 0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점 Q가 3,4가 있을 때 직선 위의 점으로부터 선분 PQ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였겠죠. 그 최소값은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바로 요 직선거리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최소값은 결국 2x 플러스 y는 0으로부터 점 3,4까지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거리 어떻게 구합니까? 루트 5분의 6 더하기 4의 절대값 쉬운 거, 따라서 얼마요? 2루트 5?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다뤄볼 내용은 여러 가지의 1차 변환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항등 변환이라는 것은 x, y라는 점이 함수 f에 의해서 x, y, 즉 자기가 자기로 가는 1차 변환을 의미합니다. 자, 이를 x', y', 즉 x, y에 의한 함수값을 x', y'이라고 불렀을 때 x'이 x면 되고 y'이 y면 되겠죠. 따라서 f의 행렬은 다음과 같이 1, 0, 0, 1, 우리 뭐라고 불러요? 단위 행렬이라고 부르는 E라고 쓸 수가 있고요. 가끔 책에 따라서는 I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대칭 변환입니다.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서 어떠한 점의 대칭 변환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루는 거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에 대한 대칭, 이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다루죠.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라는 친구에 대한 대칭도 이 위에 있는 네 가지를 잘 섞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x, y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을 표현하는 행렬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거든요. 자, x, y라는 친구는 x축 대칭에 의해서 x, 마이너스 y로 옮겨지죠. 그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식의 결과물입니다. 이것에 의한 행렬 표현은 다음과 같이 이 식을 잘 행렬로 나타내면 되겠죠. 따라서 이런 식의 행렬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닮은 변환입니다. 닮은 변환이라는 것은 뭐냐면 x, y를 일정한 실수 k를 곱해서 kx, ky로 옮겨주는 변환입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k, 0, 0, k 단위 행렬을 이용해서 나타낸다면 이렇게 k 곱하기 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전 변환인데요. 회전 변환에 대한 것은 한번 좀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떤 점 P가 여기 좌표평면 위에 있었을 때 이것을 원점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세타만큼의 각의 크기를 갖게끔 회전하는 변환을 의미합니다. 됐나요? 자, 그랬을 때 요 X'이라는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원점으로부터 점 P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부르고 점 P와 X축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점 P'의 X좌표에 대한 성질만 보자면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원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P'이라는 점이 있었을 때 이렇게, 그리고 X축의 양의 방향이 있을 때 X축의 양의 방향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길이가 바로 X'이 될 건데요. 여기 길이는 어떻게 돼요? R로 일정하죠. 회전 이동을 할 때 원점으로부터 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쭉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선분의 길이가 R로 일정할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 각의 크기는 달라지죠. 각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세타 플러스 알파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x'이라는 친구는 r 곱하기 코사인의 세타 플러스 알파고,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용하면 코사인 세타 코사인 알파 빼기 사인 세타 사인 알파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r 코사인 알파라는 친구는 결국 x좌표가 되고 r 사인 알파라는 친구는 y좌표가 됩니다. 사인 세타 y. 자, 마찬가지의 방법을 써봅시다. 여기가 바로 옮겨진 y'이라는 것이 될 거고, y'은 r에다가 사인의 세타 플러스 알파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를 이용해서 나타내 보자면 결국에는 사인 세타 곱하기 x 플러스 코사인 세타 곱하기 y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의한 행렬 표현 여러분 꼭 알아두시고 가셔야 돼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 코, 마사, 사코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회전 변환에 대한 내용 잘 알아두고 가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자, 예제 3번은 있는 풀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예제 4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변환 f의 성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y는 ex에 의한 대칭 이동이라고 했을 때 f를 나타내는 행렬 a를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좌표 평면 위에 어떤 점이 있을 때 그 점을 y는 ex라는 직선에 의해서 대칭 이동시킨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y는 ex가 있고 여기에 x, y라는 친구가 있을 때 이것의 직선에 의한 선대칭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해야겠죠. 여기를 x', y'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대칭 이동이 어떤 성질을 만족시키는지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야겠네요. 첫 번째, 요 중점 1번 성질 중점이 y는 2x 위에 있어야겠네요. 그리고 편의를 위해 이 점을 P, 이 점을 P'이라고 불렀을 때 두 번째는 P'이라는 선분 또는 직선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이것이 y는 2x에 대한 수직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성질은 2분의 x 플러스 x' 그리고 거기에 2배 한 것이 2분의 y 플러스 y'이라고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은 x 빼기 x' 분의 y 빼기 y'이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이 두 가지의 성질을 만족시키게 하는 x', y'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결과물을 이 식을 풀어보시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에 의한 행렬 a는 마이너스 5분의 3, 콤마도 필요 없죠. 그리고 5분의 4, 2,1 성분이 5분의 4, 2,2 성분 5분의 3인 2x2 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끼 문제 2번 한번 봅시다. 행렬 A와 행렬 B의 곱이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회전 이동을 나타낸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5분의 3에 5분의 4 한 것, 5분의 4에다가 5분의 3 있는 것에다가 A, 0, 0, B를 연산하라는 의미겠죠. 연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5분의 3A, 그 다음에 5분의 4B, 그 다음에 5분의 4A, 5분의 3b가 되었을 때 이 친구가 회전 이동을 나타낼 때 실수 a와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회전 이동 보시면 어떻게 생겼어요?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1,1 성분, 2,2 성분은 코사인 세타로서 같은 값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와 플러스 사인 세타, 여기는 부호가 반대여야 됩니다. 이 성질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5분의 3a라는 1,1 성분과 5분의 3b라는 2,2 성분 같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분의 4b와 5분의 4a는 서로 부호가 마이너스의 사이여야겠네요. 자, 이로부터 우리는 a가 마이너스 b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만으로는 끝이 아니죠. 또 다른 성질 뭐가 있어야 되나요? 또 다른 성질은 무엇이냐면 각각의 친구들이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를 대변하게 되는 친구들일 거 아니에요. 다시 쓰면 이 식이 코사인 세타가 되고 이 식이 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은 1이라는 항등식을 만족시켜야 될 겁니다. 이게 아니면 단순히 같다고 해서 뭐 그냥 회전 변환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것은 a제곱이 될 거고요. 따라서 a는 뿔마 1이 됩니다. 이에 의해서 a, b를 순서쌍으로 나타낸다면 1, -1 그리고 -1,1 이렇게 두 가지의 결과가 나오겠습니다.